제가 주변에서 부동산 계약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에이, 부동산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었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챙겨주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 돈을 지키는 핵심은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 전 재산에 걸린 문제인데 누구만 믿고 도장 그냥 쾅 찍는 거? 이제는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쓰기 전에 모르면 무조건 후회하는 것들, 특히 부동산 사장님도 절대 챙겨주지 않는 핵심 꿀팁만 싹 다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백만 원은 물론 여러분의 전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부동산 계약하러 가시기 전에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계약 전에 오고 갔던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문자로 남기세요. 입주 전에 공사할 부분이 있다면 누구 부담으로 진행하는지, 가격은 얼마로 내고가 되고, 옵션은 어디까지 포함인지 등등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계약 자리 갔다가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화 녹음 기능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리에서 통화했던 걸 듣고 하는 건 번거롭고 서로 불편할 수 있지만 문자는 지금 바로 확인이 되고 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처럼 중요한 일은 반드시 전화 끝나고 꼭 통화한 내용까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문자로 확인을 받으세요. 또한 계약 전 혹은 가계약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서류는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계약은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문자로만 중요 사항을 얘기한 다음에 돈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계약 전에도 꼭 반드시 두 가지는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지난 영상에서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집까지 모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체크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소유권, 즉 갑구에 땡땡 신탁회사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신탁회사와 전월세 계약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집주인분이 굉장히 오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막 부동산 사장님들이 괜찮다고 해요. 아, 이분은 진짜 오래 갖고 계셔서 이거 잠깐 신탁회사로 들어간 건데 전혀 상관없어요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동산 사장님은 법적으로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돈을 보내고 나면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회사와 계약하세요. 그다음은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노란색 딱지가 있는지와 두 번째 건물의 용도입니다. 노란색 딱지가 있으면 위반 건축물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건물이란 뜻입니다.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정책 대출, 그러니까 버팀목 전세 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보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거는 무조건 패스하세요. 계약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분명히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빌라나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 즉 뭐 201호, 301호 이런 호수가 주거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되어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등기부 등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거가 아니면 상가는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정말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재량을 봤을 때 위반 건축물이면 계약하지 마시고 주거가 아니고 상가에 있을 때는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했어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돈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는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를 하나씩 볼 건데 근데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러 가실 때 혹시 2시 약속이면 혹시 2시에 딱 가시나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한 30분 전에는 가 있는데 빨리 가서 계약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동산 처음 계약해서 잘 모르니까 그 전날에 계약서 찍어서 한번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꿀팁인 게 이렇게 먼저 보시면 모르는 거를 다 찾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아,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해서 먼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처음 보시면 굉장히 당황을 하고 꼭 넣어야 하는 특약 같은 거는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첫 번째, 바로 전날에 부동산 계약서를 꼭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두 번째, 2시라면 30분 전이라도 꼭 일찍 가셔서 계약서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아무리 부동산 계약을 많이 했어도 꼭 전날에 전화해서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그쵸? 자, 그렇게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딱 보면 부동산 계약서는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전 등기부등본 영상에서는
맨 뒤에 요약본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서는 맨 처음 제목부터 보시면 돼요.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면 딱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되어 있고 아파트 전세 계약이면 아파트 전세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계약서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 항목이에요. 이건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 칸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약서 전에 먼저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계약서 당일에는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오늘 일자로 발급한 말소 사항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사실은 계약서 날에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은 대부분 준비를 하세요. 근데 더 전에 거를 뽑으셨거나 준비를 안 하셨거나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옆에 두고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막 하나씩 체크하는 걸 보고, 어우, 저 못 믿으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실 텐데,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사장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당연히 보셔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집 주소입니다. 여기는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호수까지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즉, 실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내가 봤던 곳이랑 등기부 등본의 주소랑 계약서의 주소,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3년 전 제 지인도 주소 하나를 틀려서 다른 호수에 계약된 줄도 모르고 계약금을 날릴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나머지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체크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서 하나씩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야지 사장님이 아, 이분은 꼼꼼한 분이구나 라고 한 번 더 긴장을 하시지 아, 모른다고 그냥 아, 네, 괜찮아요. 넘어가면 사장님도 대충대충 하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이 아니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오피스텔을 계약하실 때 집주인의 세금 문제로 전입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거로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가진 오피스텔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오피스텔이 몇 채 있었는데 주거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희 주택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전입이 안 됐죠. 그래서 저도 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받고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쓸 수 있는 분들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상업용 오피스텔이니까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오피스텔 실컷 많이 다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 때 됐을 때 아 근데 이거 전입신고 안 되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하면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사장님이 요즘 오피스텔은 다 전입신고 안 돼도 괜찮아요. 다 많이 살아요. 해도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곳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다음은 계약 내용입니다. 보통 1조에 이렇게 부동산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입이 있는데 이거는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에 따라서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금은 모두 다 들어가죠. 보증금이란 부동산을 빌리는 동안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잠깐 맡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보증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다음에 특약으로 5가지로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세 계약부터 하나씩 볼게요.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천에 30이라고 했으면 보통은 이 1,000만 원이 보증금이니까 보증금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계약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월세는 아래 차임 칸에 30만 원을 적고 이게 선불인지 즉 지금 낼 건지 아니면 한 달 살고 낼 건지 그게 후불이죠. 이거를 체크를 하고 지급일자도 적습니다. 매월 며칠 이렇게 적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부가세 여부입니다.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개인은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매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뭐 월 50인데 거기에 부가세 별도라면 55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를 더 내는 거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할 때 부가세 여부를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관리비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관리비가 다 관리사무소에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주인이 또 별도로 받아가죠. 그래서 관리비가 보통 얼마 나오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증금 받고 계약금 받네요. 여기 또 중도금이라는 칸이 있는데
중도금은 말 그대로 중간에 내는 돈, 즉 계약금과 잔금 사이 중간에 내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에서는 거의 없고 매매 계약이나 아니면 전월세 계약이긴 한데 잔금이 엄청 긴 경우에는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기초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용어 탑 38개에서 모두 다뤘으니까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일 때는 적하는 어떻게 채울까요? 예를 들어 2억의 전세 계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보증금은 당연히 2억이니까 2억으로 넣으면 되고, 그리고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니까 2억 곱하기 10% 2천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게 잔금이거든요. 2억 빼기 2천만 원 하면 1억 8천만 원이죠. 그러면 잔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조부터 9조까지의 계약 내용인데요.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2조부터 9조까지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되고 전대 금지되고 이럴 때는 계약이 뭐 해지되고 이럴 때는 계약이 종료되고 중개보수는 얼만큼이고 중개 대상물 확인은 얼만큼이고 등등의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들은 대체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세부적인 디테일은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모르는 건 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처음 계약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시거나 너무 나만 모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알아도 다시 물어보셔야 되고 모르면 당연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의 완전 하이라이트죠. 전 재산을 지키는 특약 한 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내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게 뭐 100, 200도 아니고 최소 1000부터 많으면 몇십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잘 체크하셨다면 여기서 특약 단 몇 줄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약은 임대인, 임차인 양쪽 합의하에 따라서 적는 조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이나 정해진 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유리한 특약은 일단 모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에게 불리한 특약은 반드시 빼는 게 좋죠.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럴 때는 시원하게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은 절대 계약하시면 안 돼요. 다 떠먹여주는 특약 5가지 중 첫 번째는 전세 대출 관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나중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걸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을 내세우면서 더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관련된 특약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도 알고 보니 이 임대인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근데 아직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될 뿐이지 이분은 이미 막 밀리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르고 계약을 한다면 이 밀린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을 싹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새 일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임대인이 국세랑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라는 그 완납 증명서를 꼭 계약 자리에 들고 오게끔 임대인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넣거나 그래서 요 특약은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의 권리를 더 지키는 거예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날짜를 받는 건데요. 저희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까지 돼야지 대항력,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 이게 전입신고죠. 여기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 그러니까 이 날짜예요. 이 약속한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 날짜, 예를 들어 뭐 25년 11월 2일이라고 하면 11월 3일까지는 등기부등본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어길 시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임차인이 제대로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진 등기부등본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잔금을 낼 때 전입신고까지 다 신고를 하시는 게 관례긴 한데 혹시나 내가 그날이 되게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딱 지정해 놓고 이런 특약 문구로 넣으면 조금 더 저희가 안전하게 다 챙길 수가 있겠죠? 누락하는 거 없이. 네 번째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 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입니다.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월세 계약을 했어.
근데 갑자기 잔금 지급하기 전에 뭐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팔아버려. 그러면 제 권리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는 거예요, 특약을. 다섯 번째는 혹시 모를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도 봤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 없는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특약에서도 임대인이 미납하거나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없다라는 거를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사실은 증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넣어서 혹시 모를 위험을 차단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있는 것을 확인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특약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줄 겁니다. 다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가격의 70에서 80% 넘는 대출이 있는 곳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계약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 집이 뭐 인기가 많고 시세가 높다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100% 미만에서 낙찰을 받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한 푼도 정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대출, 처음 대출이 있었던 그 날짜에 맞춰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넣었던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계약 당사자에 관련된 걸 확인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현재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사정상 계약자리 나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럴 때에는 대리인이나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계약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장이 작성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가끔 부동산 사장님들이 "아 나 원래 여기 계속 관리했었고 몇십 년 동안 위임장 없이 했으니까 나만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뭘 믿고 부동산 사장님을 계약해. 그쵸? 그러니까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해서 그게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반드시 과반 이상 50% 이상이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보면 과반이 넘는 소유자가 계약서에 있어야 그 소유권자가 동의한 적법한 계약서입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적힌 계좌는 반드시 통장 사본을 확인하신 뒤에 집주인 계좌가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계좌 아니고요. 계약서에 적힌 계좌랑 계좌명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통장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이후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까지 작성을 하면 모든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계약서 작성한 당일에 바로 임대차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으세요. 보통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 일자를 받습니다. 저 어디 갈 시간 없는데요. 괜찮아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확정일자만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온라인 인터넷 법원 등기소나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을 가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받는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일타쌍피죠.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나 오프라인으로는 계약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다가 피해 입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는 처음이라서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만 100% 활용하신다면 수백만 원부터 전 재산까지 지키면서 누구나 마음 편하게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모든 걸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부터 주변에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하셔서 저희 모두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꼼꼼하고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모든 꿀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실 분들은 지금 바로 꼬마 필튼 캐시넛을 구독하셔서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캐시넛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